안녕하세요. 나무늘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인천의 한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는 10대들이 렌터카를 훔쳐서 운전하다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사건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 주셨던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촉법소년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만 13세 생일 안 지난 중2까지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는지 그 취지는 대충 짐작이 가시죠? 너무 어리잖아요. 초딩이에요.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도 생일 지나면은 만 10세가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가 딱 범법소년이거든요. 얘네가 뭘 알고 했겠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설사 얘네들이 물건을 훔쳤다 하더라도, 아파트 베란다에서 뭘 집어던져가지고 길 가던 사람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냥 부모님들이 물어주고 피해 보상해주면 됐지, 이 꼬맹이들을 유치장에 가두고 처벌받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의미 없다 이거예요. 이 범법소년 바로 위에, 그러니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 촉법소년이에요. 생일 안 지난 중2까지인데 얘네들은 적어도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 범죄라는 건 안다고 봐요. 하지만 형사처벌의 필요성보다는 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잖아요. 아직 철 모르던 중1 때 슈퍼에서 과자 몇 개 훔쳤다가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가는 거는 좀 너무 가혹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런 비행 청소년들 막 형사처벌하고 전과 때려버리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더더욱 일탈, 탈선,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달래가지고 교화해서 건강하게 키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교화 목적의 보호처분만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은 처벌은 안 받지만 보호처분은 받는다. 그럼 이게 왜 말이 많은지도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우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심각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처분이 전부예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성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여도 최대 소년원 2년. 그러면은 소년원은 또 어떤 곳이냐? 그냥 학교예요. 감옥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들어온 이 촉법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수업 듣고 공동생활하고 공부하는 곳이에요. 당연히 전과도 안 남아요. 두 번째, 아무리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도 체포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 촉법소년들이 경찰 조사를 거부하거나 저 좀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조사 불가능입니다. 집에 가야 돼요. 처음 얘기한 대전 뺑소니 사망사고의 이 주인공들, 이 중학생들은 3월 달에 훔친 렌터카로 경북 구미의 한 주유소를 털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이런 셀카를 찍고 SNS에 올렸습니다. 사진이랑 같이 올린 문구 보이시죠? 구미경찰서 제낄 준비.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잡혀와도 집에 갈래요 한마디만 하면은 경찰에서는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훈방, 집에 보내줘야 되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알고 싶고 궁금하잖아요. 괘씸한 놈들 얼굴도 한번 보고 싶고. 그런데 안 돼요. 피해 가족들이 가해자인 촉법소년의 재판 날짜를 알 수가 없고 재판, 법정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과도 몰라요. 안 알려줍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결과를 조회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촉법소년이 성인이 돼가지고 또 다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전과 조회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냥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넘어갔다, 이런 것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와요. 경찰도 검사도 심지어 판사도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너무한다 싶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년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년법은 품행 교정을 위해서 보호 처분을 한다. 소년,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미성년자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게 목표다라고 제1조에 딱 써 있어요. 사실 가해자를 위한 법이 맞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고 있다? X.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2009년 한 2,000건 정도였는데, 이게 매년 쭉쭉쭉 줄어들어가지고 2014년부터는 4년 연속으로 100건도 안 돼요. 미성년자 범죄 전체 중에서 만 14세 미만 이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0.1%밖에 안 됩니다. 예상하시듯이 대부분의 소년범들은 만 17세, 만 18세,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직전의 애들이에요. 그리고 방금 그 표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있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뿐만 아니라 이 미성년자 범죄 자체가 줄고 있어요. 2009년 11만 건이 넘었는데 꾸준히 줄어들어서 2018년에는 6만 6천 건이죠.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프로 보면 더 뚜렷합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을 그린 건데 보시면은 쭉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X, 미성년자 범죄, 소년범들이 증가하고 있다 X. 둘 다 X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소년범죄 현황인데요. 보시다시피 2013년부터 전체 사건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거의 반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강력범만 따로 보세요. 2017년 313건, 2018년 360건, 2019년 399건. 그러니까 최근 들어 쭉쭉쭉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2년 만에 강력범이 30%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전체를 한번 볼까요? 대검찰청 자료입니다. 마찬가지죠. 전체 사건 수는 2009년 대비 2018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런데 성폭력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2012년 1686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3173건, 그러니까 6년 만에 90%가 증가했어요. 물론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는 통계는 이 미성년자 전체가 조사 대상이에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만 따로 떼어내서 범죄 유형별로 정리한 그런 통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중에서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 중학생들처럼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 한 번씩 이렇게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여론이 이게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형사처벌 대신 한다는 이 보호처분, 이거는 제대로 되고 있냐? 이것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보호처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죄질이나 환경에 따라서 1호부터 10호까지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강한 10호 처분이 최대 2년의 소년원입니다. 근데 전국에 소년원이 10개밖에 안 돼요. 심지어 8개가 남자고 여자 소년원은 2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공범들끼리 소년원 들어가서 같이 수업 듣고 같이 생활하고 지내는 거예요. 교화와 반성,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니겠죠. 일본은 전국에 소년원이 50개 있어요. 인구는 우리나라 3배가 안 되는데 소년원은 5배나 많은 거죠. 그리고 이 4호, 5호 이거는 보호관찰인데 이거는 어디 갇혀 지내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집에서 먹고 자고 학교 다니고 하면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 감시를 받는 거거든요. 학교는 잘 다니냐, 싸우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호관찰관인데 이 보호관찰관 한 명이 몇 명을 관리 감독하고 있을까요? 평균 114명이에요. 그 중에 미성년자는 평균 98명. 98명. 누가 누군지 기억이나 날까요? 이 보호관찰관이 근무 시간에 쉬지도 않고 매일 8명씩 한 명당 1시간씩 면담을 해도 내 차례가 돌아오려면은 보름은 걸리는 거예요. 보호관찰관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 숫자, 이거는 OECD 평균보다 4배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좀 있죠. 이 촉법소년들 사건 터질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해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만 14세면은 알 거 다 안다, 촉법소년 이거 나이 좀 낮춰라, 이런 말들. 사실 이 소년법 폐지는 좀 너무 극단적이고 저도 촉법소년 연령을 한 만 14세보다는 조금 더 낮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만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이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딱 그냥 한 살만 낮추면은 초등학생까지만 촉법소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중학생만 되더라도 이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형사처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고등학생들은 형사처벌 될 수도 있고 전과 기록 안 남기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검찰과 법원이 이 죄의 질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촉법소년 기준을 1년 낮추고 1년 높이고 이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년 낮춘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보호처분이 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고 만 14세 넘어가도 미성년자라면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이 죄질에 따라서 그냥 보호처분만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이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핵심이고 보호처분은 처벌보단 교화를 시키자, 이런 생각이 핵심이거든요. 이 촉법소년을 포함해서 소년범들은 전부 10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지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와도
어차피 20대예요. 너무너무 젊어요. 이 사회에서 우리들과 어울려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벌보다 교화시키자,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자. 소년법의 취지가 100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보호 처분을 좀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소년원 늘리고 보호관찰관 늘려가지고 좀 제대로 취지대로 목적대로 좀 돌아가게끔 하는 거,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촉법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소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법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